네, 이번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중동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성일광 교수 자리했습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게요. 미국이 정말 지상군을 투입할까 하는 겁니다. 지상군을 투입하면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밖에 여러 부정적인 요인들이 떠오르거든요. 이게 정말 투입할지 한다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자, 지상군 투입 여부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지상군 투입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심리전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을 투입하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시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미국이 들어가서 지상군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상당히 오랜 전쟁을 했었고 네.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레반과의 전쟁에서 오랜 기간 전쟁을 했었기 때문에 이란의 지상군이 뭐 60만, 뭐 120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지상군과 미군이 들어가서 전쟁을 한다. 상당히 어려운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쉽게 선택할 결정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란이 다른 중동 국가들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 국가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하는 것도 이제 관건이고요. 과연 실제로 군사행동에 나설지 또 이란 편인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이미 참전을 했는데 네. 이런 주변국들과 정파의 참전이 어떤 변수가 될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전쟁이 좀 이제 전선이 넓어지겠죠. 사실 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미 전선이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공습과 국경 부분에 지상군까지 조금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전선을 더 하나 넓혀졌고요. 다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전쟁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걸프 국가까지. 네. 걸프 국가가 지금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한 번도 이렇게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드론이나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뭐 200발, 300발 되는 미사일 공격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란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뭐 카타르 같은 국가는 그냥 이번에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 반드시 여기에 대한 뭐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란이 지금 걸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유 시설, 사우디 같으면 아람코, 그다음에 카타르 같은 LNG 시설을 더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섣불리 이란에 대한 어떤 군사적 행동을 했다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은 완전히 확전될 거다 하는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는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란이 지금 무력을 또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무력 지금 아까 화면에도 보셨지만 그걸 그대로 평가해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란이 장기전을 감당할 만한 전력이 될까요? 자, 장기전이라 하면 제 생각엔 이란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 시점, 최소한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 전쟁에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꼭 전쟁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겠다고 한 게 4주에서 6주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란은 이미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다 짰을 거예요. 그러면 4주나 6주 정도는 최소한 버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란의 반격을 보시면 작년 6월 전쟁과는 달리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에 막 쏟아붓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걸프 국가 쪽에 더 많은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그러나 적당히 조절을 해가면서 아끼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란도 4주나 6주에 대비한 그런 전쟁 계획을 세우실 것이고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물론 그 중간에 어떤 돌파구가 생겨서 협상을 한다면 네. 전쟁이 중단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버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협상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여쭤보고요. 만약 그 4주에서 6주가 더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결국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뭐 이스라엘 같이 있지만 돌파구가 필요한데 저는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거는 결국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이란이 계속 버틸 수는 있겠으나 결국 이란은 아무래도 이 초강대국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2달, 석 달. 제 생각에는 결국 이란이 핵협상에 대해서 아주 큰 양보를 하고 미국과 대타협을 통해서 이 전쟁을 중단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나올 것이다. 아니면 다른 출구 전략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국가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것인데 또 하나의 유일한 출구 전략은 미국이 이 정도 4주, 6주 정도 전쟁했으니까 이제 이란에게 다시 가서 자,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협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또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란이 그걸 받는다면 또 다른 하나의 출구 전략이 출구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결국은 미국과 이란이 협상으로서 출구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럼 이란 정치 체제도 한번 보죠. 이 후계 구도를 포함해서 앞으로 이란 체제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자, 알리 하미나이라는 최고 지도자가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고 지도자를 새로 선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새로 뽑으려면요, 전문가 위원회 88명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전문가 의회에서 뽑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다 모여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시기 때문에 88명의 지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 다 모으기도 힘든 것이고요. 네. 그걸 사실상 아직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다는 얘기가 없고요. 대신 지금 임시체제, 3인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 그리고 헌법소위원회에서 아주 저명한 사람 3명이서 지금 임시 지도부를 꾸려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알리 라리잔이라는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일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쟁이 핵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란의 핵 능력이 지난해 대규모 공습 이후에도 아직 건재하다고 보십니까? 이란의 핵시설은 거의 완파는 되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러나 이걸 복원한다면 다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시 나탄즈라는 핵시설을 또 공격을 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의 또 다른 목표 중에 하나는 남아있는 중요한 핵시설을 다시 한번 공격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450kg 이상 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아직 이란이 반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것인데 이 부분을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지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